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채팅창에도 썼다시피 이재명과 우원식, 이재명과 한덕수, 이런 식으로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또 중간에 다른 이슈가 있으면 큰 이슈를 다루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이재명도 이해하고 이재명과 대비되는 우원식도 이해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새 이제 난리가 났죠. 중국의 트럼프가 중국에다 관세를 매기니까 중국에서는 또 그 트럼프에 대응해서 미국산에다가 이제 관세를 매기는 거죠. 125%, 125%씩. 그러니까 트럼프는 거의 미치광일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인을 놀라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자는 그 시민들을 놀라게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을 놀라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그 강대국에서는 갑자기 무슨 일을 저지르면 안 돼요. 놀라는 거잖아요. 그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거는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정, 정치, 정책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트럼프를 내가 미국판 윤석열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승자가 없어요. 이 게임은. 관세 전쟁을 일으켜서 누가 이익을 보겠어요. 두 나라 모두 단기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있는데 그 공급망이 왜곡되어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공급망이 지금까지 WTO 체제에 의해서 되어 왔단 말이에요. WTO 체제가 90년대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그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그 다자 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게 WTO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국제 규범이거든, 이게. 각 나라들이 이렇게 하기로 하자 해서 미국이 주관돼서 이렇게 하자. 자유무역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WTO 가지고도 안 되니까 FTA를 맺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해서 파워게임으로 나가면 그 약소국들은 어떻게 삽니까? 아주 되먹지 않는 놈들이 지금 한국에도 나왔고 미국에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식인들이 전부 그 트럼프 이놈을 아주 파면해야 된다고 지금 큰 도시마다 지금 다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협상과 해결은 그럼 가능하냐? 이런 방식의 공격이 과연 미국에게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는 한국이죠, 한국. 내가 미국, 중국을 왜 걱정하겠어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섬세한, 아주 섬세한 디테일이 살아있는 구체적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윤석열 같은 놈은 대충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온 국민이 디테일을 가지고 덤벼드니까 우리 결국 시민들이 이긴 거죠. 트럼프도 똑같아요. 쓱쓱 힘이 있으니까 밀어붙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하듯이 이 짓을 하는데 나는 이거는 진짜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저런 놈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는지 나는 알다가도 모를 놈이야. 미국이 망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한국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인 전략으로 알아서 이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이 분야에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와 협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걸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독일이 메르켈 정부 16년 동안, 메르켈이 연방 총리를 16년 했어요. 16년 동안 그 중에 4년 동안은 트럼프와 외교를 했었어야 했어요. 트럼프가 망나니 아닙니까?
메르켈은 정상적인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놀라지 않게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알리고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100만 명이나 넘는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후폭풍이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재명 정부가 협상을 트럼프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뭐가 중요하냐, 그것은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입니다. 메르켈이 트럼프의 그 못된 짓을 보면서 그를 압도하는 협상을 했었던 건, 뭐 미군 다 빼겠다는 거야. 독일에서 미군을 다 빼겠다. 독일에서 미군이 독일을 점령했잖아. 독일 점령지거든. 그 지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독일은 미군의 점령지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미군 부대도 있고. 뺄면 빼라. 그리고 트럼프를 아작을 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힘은, 메르켈이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국민의 지지율이에요. 70 내지 80%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메르켈은 국민이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조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와 협상할 때 강력한 지지를 보내서 트럼프를 꺾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꺾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협상에서 밀리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나는 그래서 트럼프와 협상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문재인은 그걸 배우지 못해서 남북 관계를 완전히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좋게 시작했다가 완전히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버렸죠. 바보예요, 바보. 개혁할 걸 개혁 쫙 해나갔으면 국민적 지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지율이 60%, 70%, 80%까지 가면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노이 노딜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지하고, 그거를 개혁 드라이브를 할 때 반드시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우리 동양의 역사나 문명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중국은 그렇게 함부로 볼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쏟아붓는 저 폐악질은 나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중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가 황하 문명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있고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이 4개의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나타났어요. 황하 문명이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17세기까지만 해도 중국이 세계를 사실상 문명적으로 보면 제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 산업혁명이 늦어졌죠. 그래서 19세기는 영국의 아시아 점령 해로 들어온 그 산업혁명이 시작된 그 힘으로 영국과 아편전쟁을 일으켜서 아주 그 형편없는 패배를 통해서 그 쓰라린 경험을 중국이 가졌던 거죠. 그 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국공내전, 장개석과 모택동 간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모택동이 승리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위대한 대장정, 중국인들이 얘기하는 위대한 대장정, 이게 있었잖아요. 거의 9,000km가 넘는 것을 걸어서, 그게 다 장개석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 일을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고생을 했죠. 결국은 장개석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모택동이 정권을 잡죠. 그래서 인민들은 모택동의 정권에 휘둘려서 문화대혁명이라는 10년간의 어마어마한 피 흘림이 있었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중국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피와 땀과 눈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중국을 통치하는 사회가 됐어요. 공산주의 사회죠. 그렇지만 공산주의 사회로는 인민들에게 밥을 제대로 먹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입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도 사상의 자유도 억압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내가 독일에 있을 때 중국 유학생 내 친구가 있었어요. 내 책에도 썼지만 진짜 똑똑해요. 그 나는 그렇게 내 주변에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 본 적이 없어. 따라갈 수가 없어. 모르는 게 없어. 한국 역사서부터 모르는 게 없어. 그 녀석은 나보다 2살 아래인데 그 녀석은 나보다 2년 먼저 유학을 와가지고 내가 뭘 궁금해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어. 동양 사람들이 서양에 와서 뭐 때문에 고생하는지 다 알고 있어. 다 나한테 브리핑해줘.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그 녀석은 생산관리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수학을 쓰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나는 딱 들어가 보니까 이 반 이상 수학이야. 이거 나는 수학을 놓은 지가 언젠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는데 그 녀석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게. 그렇게 머리 좋은 자기 중국 얘기를 해요. 공산당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국적을 버리고 독일 국적을 취득해요. 그래서 중국에 와서 그 사업을 합니다. 거의 뭐 억만장자가 됐죠. 그 친구는. 그래서 중국 여행할 때 가서 한번 그 상해에 사는데 가서 초대해서 그 집에 가서 봤어요. 뭐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가난하게 중국 유학 시절에는 그렇게 가난하게 걔가 그냥 그 서브하고 중국집에서 서브하고 그럴 때 우리가 가서 그 뭡니까 그 팁도 주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가난했던 아이가 중국에 와서 물론 독일 회사의 자회사로 와가지고 그 지사장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과 대결하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중국은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전부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예요. 그런데 중앙 통치를 합니다. 물론 자치주도 있죠. 몇 개가. 근데 90% 이상이 한족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소수민족이 55개 종족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로 통합된 공산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결합시킨 매우 이상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내 중국인 친구도 중국 공산당을 혐오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는 독일에서 민주주의가 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중국인으로 사는 것이 부끄럽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한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민족이라는 것이 인류가 있는 한 이게 없어지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 강력한 통치 체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싸움도 그렇게 겁내지 않습니다. 해볼 테면 해봐라. 그런 거죠. 근데 얘네들은 중국은 선거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선거가 있거든. 미국이 경제가 조금이라도 이게 떨어지면 그 트럼프는 손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싸움은 뻔해요. 타협하지 않는 한
이 싸움은 미국이 패배하는 싸움입니다. 물론 어떤 식으로 타협을 하겠죠.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미국이 망합니다. 자, 이제 이재명 얘기합시다.